콜레스테롤 검사 받으시면 LDL, HDL, 중성지방 이 세 가지만 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아포지단백 B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흡연가,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 대사증후군, LDL이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HDL이 낮게 나왔다면 추가 항목으로 요청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앞으로 아포비라고 부를게요. 아포비가 무엇이냐? 먼저 지단백과 아포지단백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지질단백질, 즉 지단백은 콜레스테롤을 둘러싸서 혈액으로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배송 트럭이라고 보면 돼요. 아포지단백은 바로 이 지단백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아포비는 지단백의 구조물 중에서도 혈관을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성 지단백을 말합니다. 48과 100 두 종류가 있고요. 아포비 48은 장에서 유래된 아포지단백이에요. 48은 카일로마이크론, 즉 유미지립이나 유미지립 잔여물, 즉 카일로마이크론 렘난트 구성 성분이 됩니다. 아포비 100은 VLDL, IDL 그리고 LDL과 지단백 A의 구성 성분이 되죠. LDL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지단백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유미지립, 잔여물, VLDL, LDL 모두 지단백이에요. 근데 그림 보시면 지단백 중에 하나가 빠져 있죠. 바로 HDL인데 HDL이 유일하게 아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높으면 심혈관 보호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입자가 큰 카일로 마이크론은 너무 커서 동맥벽까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아포비를 포함한 다른 지단백들, 그러니까 카일로 마이크론 렘난트, VLDL, LDL들은 동맥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지단백 하나에는 아포비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아포비 수치를 통해서 동맥경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LDL보다 아포비가 더 정확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LDL은 VLDL, IDL 같이 아포비가 포함된 동맥경화성 입자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DL은 부피 중심의 측정 방법이에요. 입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동맥경화 위험도는 부피가 아니라 동맥경화성 입자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L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달라요. 만약 아포비가 적으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피검사에서 LDL은 높게 나오면서 아포비 수치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포비는 모른 채, 왜냐하면 추가 검사 보통 안 하니까요. LDL만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어휴, 당신은 LDL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 스타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성립되겠죠. 콜레스테롤이 별로 없는데 트럭 수가 많으면 아포비는 높아지죠. 하지만 LDL은 낮게 나옵니다. 그럼 성적표에 당신 LDL이 낮으니까 심혈관 아주 건강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LDL 수치와 아포비는 서로 비례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되게 같이 낮으면 낮고 같이 높으면 높아요. 왜냐하면 아포비 10개 중 9개가 LDL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처럼 LDL 아포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일치 현상은 중성지방이 높거나 당뇨병 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경우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니까 해당되면 더욱 아포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음 그림 같이 비만인 경우를 LDL이 높은 경우로 칩시다. 부피 중심 검사니까요. 그런데 정상 체중이면 LDL로 치지 않아요. 하지만 정상 체중도 아포비가 있으니까 동맥경화를 올리는 경우가 됩니다. 아포비는 부피가 아니라 개수로 보는 검사니까요. 이렇게 LDL이 낮아도 아포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아포비가 LDL보다 정확한 세 번째 이유는 LDL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더 표준화된 방법을 따르고요. 또한 금식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포비가 높은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5년 전에 캐나다 연구팀에 의해서 아포비가 LDL보다 관상동맥 질환 여부를 더 정확히 알려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돼요. 2011년에는 고지혈증 약을 쓴 임상시험들에서도 아포비를 낮추어야만 심혈관 사망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에 쓰인 문장이 인상적인데요. 아포비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LDL을 기준으로 쓴 경우보다 80만 명의 심장병을 더 예방할 수 있다. 자, 심혈관에 관한 세 번째 연구를 보시면 덴마크에서 13,000명의 스타틴 복용자들을 8년 동안 조사한 건데요. LDL이 올라가도
아포비가 낮아져 있으면 심혈관 건강이 좋았죠. 반대로 아무리 LDL이 낮아도 아포비가 높으면 심근경색은 80% 이상, 그리고 사망 위험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최근 연구를 보시죠. 스타틴을 먹지 않았던 건강한 덴마크 사람 10만 명을 10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LDL 수치로 예상되는 아포비보다 더 많은 아포비를 가졌던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살펴본 거예요. 보시면 아포비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심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LDL 수치가 낮든지 높든지 간에 상관없이 연관성이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참고사항이 두 개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서 심장병을 감소시키는 것은 HDL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포비가 감소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스타틴 임상시험들 중에서 수명을 연장시킨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연구 이름이 주피터인데요. CRP가 2보다 높게 나와서 만성염증이 있으면서 아포비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지병 없는 스타틴 처방은 LDL 말고 아포비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치매도 심혈관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영국인 47만 명을 조사한 내용 보시면 아포비가 높을수록 치매에 더 잘 걸렸어요. 아무리 LDL이 높아도 아포비가 낮으면 치매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LDL보다 우선이라는 건 확인 사살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LDL이 높게 나왔다면 아포비도 검사해서 그 비율을 구해보세요. LDL을 분자로 놓고 아포비로 나누는 겁니다. 이 비율을 줄여서 LA라고 부르죠. 이게 1.2보다 커야 돼요. 즉 LDL이 높다고 해도 아포비를 낮추면 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인 1만 2천 명을 조사했더니요. LA가 1.2 미만인 사람들은 94명이 사망했고 1.2 이상인 사람들은 55명이 죽었어요. 상대적인 차이는 60%나 났습니다. 특히나 이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과거력이 없으면서 고지혈증 약도 안 먹는 건강한 경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건강할수록 아포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포비가 LDL보다 더 중요하다는 충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심장내과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LDL을 최대한으로 낮추자라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아포비가 보내는 러브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5년 전부터 유럽, 캐나다, 미국 각각의 나라들이 아포비의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요. 문제는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중성지방이 133만 넘어도 아포비 측정하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성지방이 200을 넘으면 아포비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아포비가 130을 넘으면 위험군으로 분류해요. LDL이 160 초과하는 그룹과 동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이 높지 않아도 LDL과 아포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중성지방이 높지 않아도 아포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심장학회는 이구동성으로 스타틴을 쓰라고 하죠.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아포비가 145를 넘으면 LDL이 190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니까 다른 심혈관 위험 인자가 없다고 해도 약을 쓰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지병 없는 1차 예방으로는 복용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지병이 있을 때 스타틴을 복용하는 경우에서도 LDL을 낮추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2차 예방을 위해 고지혈증약을 먹게 된다면 아포비의 목표 수치는 10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경우에서 아포비의 기준은 어떨까요? 보통 남성은 60에서 140, 여성은 55에서 130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요. 50대 나이의 영국인 35만 명을 10년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 아포비가 1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심장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예전에 제가 LDL은 나이가 들면서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적정 LDL 범위는 160 정도인데 190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포비는 아닙니다. 이건 젊어도 해롭고 늙어도 해로워요. 자, 이제 아포비가 높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낮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영양제 두 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위와 2위는 사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일 때 해당되긴 한데요. 1위는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에요. 당뇨와 비만이 같이 있어서 염증이 많은 60대 참가자들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회씩 근력 운동 시켰어요.
헬스 기구를 1시간 사용했는데 세트 사이에 3분은 쉬었습니다. 3개월 후 아포비 평균 수치는 136에서 86으로 50이나 감소했어요. 무산소 운동과 비교한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요. 역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회로 1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아포비를 32%더 낮춰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유산소 운동만 시켰던 또 다른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요. 아포비는 6 낮아졌어요. 그러니 아포비를 낮출 목적이라면 근육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LDL을 낮추지 못해요. 그런데 심혈관 건강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LDL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2위는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일 때 해당되는데요. 체중을 5kg 낮추면 아포비가 10% 이상 떨어집니다. 자, 3위부터 8위는 음식입니다. 3위는 흑마늘입니다. 아데노신 함유 식품이죠. 사실 논문 하나라서 근거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우리나라 남해의 숙성 흑마늘을 동결 건조시켜서 하루 6g 먹은 임상 시험이에요. 3개월 후 아포비가 13 감소했어요. 역시 LDL 수치는 변화 없었습니다. 4위는 견과류인데요. 특히 아몬드가 좋습니다. 종합 분석에서 하루 20에서 40g 먹으면 2개월 후 아포비를 7 낮췄어요. 5위는 베타글루칸과 섬유질이 들어있는 오트밀입니다. 하루 5g만 먹어도 한두 달 후에 아포비를 3 떨어뜨려 주었어요. 오트밀은 LDL과 잔여 콜레스테롤까지 떨어뜨려 줍니다. 6위는 차전자피입니다. 섬유질 풍부하죠. 하루 10g이면 충분했고 3, 4개월 후에 아포비를 5 감소시켰어요. 7위는 천연 오메가3 식품인 생선입니다. 6개월 후에 아포비를 14 낮추었는데요. 생선 100g 중에 연어는 오메가3가 800mg, 청어는 550mg 들어있죠. 이 두 생선이 특히 성적표가 좋았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아포비가 잘 조절되겠죠. 8위는 녹차입니다. 한 잔 마실수록 아포비가 1%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수치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LDL도 낮추고 HDL은 높이는 팔방미인입니다. 하루 2잔은 챙기세요. 자, 이번에는 영양제 차례입니다. 2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닥터 살로스 이전에 LDL 높인다고 추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만이면서 중성지방이 높으면 써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오메가 영양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아포비에 대해서는요. 비만인 경우 EPA 2g 포함해서 하루 4g의 고용량을 복용하면 3개월 동안 아포비를 무려 36% 감소시켰다는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오메가 임상시험들 특징을 보면 이미 심장병 걸린 사람들 같이 심혈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스타틴과 함께 복용하는 보조요법을 주로 조사하죠. 즉 심혈관 위험이 별로 없을 때 단독 요법에 대한 임상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미국 심장협회는 오메가3가 효과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저의 판단은요. 스타틴은 만능약이고 오메가는 그냥 후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오메가 단독 요법의 1차 예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나왔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홍국입니다. 3, 4개월 동안 아포비를 28 낮출 수 있습니다. 홍국의 부작용,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을 걱정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합니다. 홍국은 LDL 낮추는 영양제 2위로 소개해드렸었으니 참조하십시오. 자, 덧붙여 3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음식 중 가장 위험한 게 단순당인 것은 아시죠? 단순당의 대표식품 가당 음료를 즐기면 아포비가 상승합니다. 또한 흡연가들의 아포비는 평균 6 상승이 있다고 해요. 단순당, 흡연 모두 끊으셔야겠죠. 또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도 아포비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포비를 조절해주는 최적의 영양분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은 40에서 50%, 지방은 25에서 40%, 단백질은 10에서 30%입니다. 개인적으로 탄수 50, 지방 30, 단백질 20% 추천드려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 종류입니다. 식물성 지방이 상당 부분 차지해야 하고요. 동물성인 포화지방은 7에서 13%가 가장 좋았습니다. 15% 이상은 늘리지 마세요. 트랜스 지방은 당연히 빼셔야 되는 건 아시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케톤식입니다. 체중과 혈당 조절 때문에 택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는 비만이나 당뇨에 해당되지 않으면 케톤식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저탄고지가 대표적으로 LDL 올리는 식단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상 체중인 경우에서 케톤식은 3주 만에 LDL 수치를 4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LDL 수용체는 30% 줄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혈액에 LDL이 훨씬 많이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높은 LDL 수치는 젊을수록 확실히 건강에 안 좋아요. 아까 LDL 수치와 아포비는 90% 일치한다고 했죠. 케톤식은 수개월 이내에 아포비 역시 35 올립니다. 케톤식을 끊더라도 1년 이상 아포비 수치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럴 수 있죠. 야, 저탄고지는 아포비도 올리지만 아포A도 올리니까 비율은 유지된다고. 그러니 괜찮아. 하지만요. 비율이 괜찮다 해도 아포비가 높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스웨덴에서 13만 명을 18년 동안 조사한 연구 보실게요. 빨간색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잘 오고 일찍 사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율이 좋다고 해도 아포비가 높아지면 심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네요. 정리해 봅시다. 아포비는 동맥경화 위험을 보다 정확히 알려주는 지질 단백질이다. 중요한 것은 지단백의 부피가 아니라 아포비로 대표되는 동맥경화성 지단백의 개수다. 수치는 10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입니다. 아포비를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순서대로 근력운동, 체중 조절, 흑마늘, 아몬드, 오트밀, 사전자피, 생선, 녹차였습니다. 영양제는 비만인 경우 오메가3, 일반적으로 홍국을 추천드립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이 있으면 아포비도 빼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살루스.